네, 첫 번째로 RNN입니다. RNN은 어떤 것의 약자냐면 Recurrent Neural Network. 뉴럴 네트워크인데 어떤 recurrent, 재귀성, 반복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뉴럴넷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반복되느냐? 시간에 따라서 웨이트가 계속해서 보존이 되고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같은 웨이트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히든 웨이트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뉴럴 네트워크에서.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다시 정리할게요.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기에 좋은 뉴럴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예시들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음성인식, 음악을 생성할 수도 있고요. 음악도 시계열 데이터니까 DNA, 서열 분석, 번역, 감정 분석 이렇게 시계열이라고 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축이 시간이고 어떤 Y축이 데이터면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런 데이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시계열 데이터예요. 우리 음성인식 이런 거 다 자연어 처리에 속하는 이런 데이터들이 다 시계열 데이터인 이유는 이렇게 글자를 쭉 나열을 할 때 앞에 있는 것이 먼저 나온 글자고 뒤에 있는 것이 나중에 나온 글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정보가 나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NLP에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RNN, NLP에서도 RNN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시계열 데이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RNN을 잠시 CNN과 비교를 해보자면 CNN은 이미지 구역별로 같은 웨이트를 공유를 하죠. 그렇죠? 구역별로 같은 필터를 사용해서 웨이트를 공유를 하는 거죠. RNN은 시간별로 같은 웨이트를 공유를 하게 됩니다. 즉 과거와 현재는 똑같은 웨이트를 공유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RNN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과거와 현재, 과거에서 한 스텝 오는 거랑 현재에서 한 스텝 오는 거랑 그 한 스텝 올 때 데이터의 변화는 같은 웨이트를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약간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First Order System이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천천히 살펴볼게요. 현재 시간의 상태가 이전의 시간의 상태와 관련이 있다고 우선 가정하는 것이 First Order System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First Order System이 뭐냐? 우리 어떤 상태, X를 어떤 상태라고 할게요. 상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시세가 될 수도 있고, 날씨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겠죠? 점수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이런 상태예요. 그리고 t를 시간이라고 할게요. 때 xt는 t일 때 상태를 나타내는 이런 변수로 우리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xt는 시간 t일 때 상태의 값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xt, 현재 상태, 현재 시간의 상태는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지난 바로 이전 시간 t-1일 때의 상태에 대한 어떤 함수구나 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 First Order System의 가정이에요.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x자, 제로가 있겠죠? 처음 있겠고 x1에는 x0가 영향을 미쳐요. x2에는 x1만 영향을 미쳐요. x0가 x2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이전 상태에서만 영향을 미친다. 이게 일단 First Order System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겠죠. 자, 이 시스템은 어때요? 내가 처음에 x0를 딱 줬어요. 그러면 자기 혼자 x1, x2, x3 쭈르르 가죠. 어떤 외부 입력 없이 자기 혼자서 스스로 잘 돌아가요. 이런 것을 어떤 시스템이라고 부르냐면 autonomous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autonomous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입력 없이 자기 혼자 초기 조건만 주어주면 바로 자기 혼자 돌아가는 시스템.
일단 이 개념에 대해서 잘 생각해 두셔야 돼요. First order system은 자기 자신의 이전 상태에 대한 어떤 함수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이전 상태에만 영향을 받느냐? 입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전 시간의 상태, 자, 현재 시간의 상태를 xt라고 할게요. 이전 시간의 상태는 뭐죠? xt-1이에요. 현재 입력이 이제 붙어요. 이제 이전 시간의 상태, 새로운 입력이 붙어요. 새로운 입력을 우리는 ut라고 할게요. 자, 우리 새로 정의를 할게요. 현재 시간의 입력. 외부에서 주는 거예요. 입력을 주는 거예요. 상태를 x라고 하고 입력을 u라고 할 때 우리 xt는 이전 시간의 상태와 현재 시간의 입력까지 추가가 됐어요. 이게 이제 어토노머스가 아니라 자기 혼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외부 입력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시스템도 존재를 합니다. 이것도 first order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개의 입력. 사실 입력은 UT 하나지만 우리 이전 상태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input, 결국엔 input 두 개인 어떤 함수를 만들어서 씌우면 현재 시간의 상태가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first order 시스템의 입력이 있는 버전이에요. 이제 입력까지 고려를 한 그런 모델을 나타낼 수 있고, 자, 그러면 우리 이 식을 다시 가져왔어요. xt는 xt-1과 ut에 대한 함수입니다. 자, 이제 질문이 있어요. 우리 이 xt 이거를 관측 가능하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입력 ut는 우리가 직접 입력을 주는 거니까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state, 이 xt를 알고 있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 날씨의 측, 주가의 측. 자, 보면 어떤 날씨를 우리가 xt라고 할게요. 날씨를 xt라고 할 수 있나요? 왜냐면 보세요. 우리 인풋은 뭐 날씨라고 예를 들면 인풋은 뭐 구름의 양, 뭐 이런 거 될 수 있겠어요. 물론 구름의 양도 상태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날씨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뭐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날씨를 뭐 관장할 수 있는 변수는 되게 많아요. 현재 온도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구름의 양도 사실 상태에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뭐 일조량, 이런 게 다 합쳐져서 현재 날씨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떤 날씨를 결정하는 상태에 대한 완벽한 접근이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거는 보이지 않는 변수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xt 중에 일부만 관측 가능해요. 네, 여기까지 이해가시나요? 일부만 관측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관측 가능한 변수들의 모음을 또 따로 만들어 줘야겠죠. 그것이 바로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에서 정의가 되는 것이, 1차원 시스템의 모형은 이런 식으로 현재 상태는 이전 상태와 현재 입력의 관계가 있고, 그런데 관측 가능한 상태만 우리가 모으자 하는 것이 바로 출력, 영어로는 output, 이라고 하는 yt라고 하는 것이에요. yt는 상태에 대한 함수겠죠. 뭐 비선형일 수도 있고 선형일 수도 있고 xt를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h라는 비선형 함수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나왔어요. 우리 state space 모델은 xt는 f의 xt-1과 ut이고 yt는 h의 xt다. 이게 우리는 first order system의 state space 모델이다 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게 과연 이제 RNN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어요. 보시면 이게 입력이에요. 출력이에요. 자, 우리 입력과 출력이 있을 때 이들 사이에 어떤 히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요? 뉴럴 네트워크 구조예요. 뉴럴 네트워크 구조가 어떻게 됐었냐면 입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아웃풋이 나와요. 아웃풋이 나오는데 여기 어떤 레이어들이 막 쌓여 있잖아요. 이 레이어들을 우리가 히든 레이어라고 부르고 히든 레이어의 상태들을 히든 스테이트라고 불렀어요. 아, 그러면 뭔가 좀 비슷해요.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어요.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히든 스테이트가 있어요. 히든 스테이트가 뭘까요? 여기서 XT예요. XT는 우리가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시면 히든 스테이트에서 어떻게든 이제 웨이트들을 곱해서 아웃풋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에서 아웃풋이 나오는 게 이 HXT가 하는 역할일 수도 있어요. 인풋에서 들어가는 게 우리 F 함수일 수 있어요. 한 비슷한 느낌을 하는 거예요. 뉴럴 네트워크랑. 그런데 이제 얘는 기본적인 Artificial Neural Network의 구조였고 우리는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잖아요.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 좀 변형된 구조를 사용을 하고 이것이 RNN의 원리예요. 그래서 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 정리를 하자면 어떤 시스템을 해석하기 위한 3요소 뭐 있죠? 입력, 그 다음에 상태, 그 다음에 출력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입력은 U였고 상태는 X였고 출력은 Y였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졌고 그걸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X는 자기 혼자 돌아요. 자기 혼자 스스로 돌고 UT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U를 받아요. U를 받고 자기 혼자 또 셀프 피드백을 해요. 그 다음에 출력 Y를 내줬습니다. 그림은 간단해요. 입력, 출력이 있고 X가 있는데 얘가 자기 혼자 셀프 루프를 한번 더 그려요. 자, 우리 ANN과 비교를 해볼게요. ANN과 뭐가 다르나요? ANN은 입력이 있으면 여기에 히든 스테이트가 있고 마찬가지로 출력이 나와요.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죠? 셀프 피드백 룹이 없어요. 이게 RNN과 ANN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ANN은 그냥 앞으로만 나가요. RNN은 앞으로 나가는데 이 사이에 셀프 피드백을 한번 걸어요. 셀프 피드백은 어떻게 걸리죠? 시간에 따라 똑같아요. 왜냐? 이 F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RNN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에 대한 웨이트를 공유한다. 이 부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입력에서 스테이트 들어오고 스테이트에서 아웃풋 나가는 것은 ANN과 똑같아요. 하지만 셀프 피드백 룹, 이 셀프 피드백 룹이 한번 걸린다 라는 것이 가장 큰 RNN의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로 설명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 풀어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어떻게 그려볼 거냐면 아까 그렸던 우리 U, X, Y가 있고 셀프 피드백 룹이 있는데 이걸 약간 쭉 펼쳐서 그려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 U1이 있죠. U1이 있고 이게 와서 X1이 있고 X1은 Y1을 내보낼 것이에요. 근데 X1은 뭐에 대한 함수죠? U1에 대한 함수이기도 하지만 X0에 대한 함수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U2가 나와요. 새로운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X2가 나올 것이고 Y2가 나올 것이에요. 자, ANN만 보면 이렇게만 보면 되죠. 근데 뭐가 다르냐? 이게 붙어요. 이제 새로운 인풋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새로운 스테이트가 나오고 히든 레이어를 거쳐서
아웃풋이 나올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RNN의 특징, 앞에 스테이트를 참조한다. 한 번 더 그려볼까요? X4, U4, Y4 이런 식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위해서 ANN과 차이점, ANN은 자기 혼자만 가요. 약간 히든 레이어 하나짜리 ANN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ANN 구조에는 히든 웨이트가 몇 개 필요할까요? U에서 X로 가는 W, X, U가 하나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X에서 Y로 가는 W, Y, X가 필요할 것이. 마찬가지로 RNN에서 U에서 X로 가는 어떤 웨이트가 있을 것이고 X에서 Y로 가는 웨이트가 있을 것이. 하나 더 있겠죠? 뭔가요? 셀프 피드백을 하는 이 루프, 셀프 피드백을 이렇게 계속 시간에 따라 이동하는 것이죠. 이 웨이트는 공유되는 것이죠. 어떻게? WXX로 표현을 할게요. 이게 바로 RNN의 가장 큰 특징이다.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RNN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뭐죠? 보시면 이 초기 조건이에요. 초기 조건이 있어야 우리 X1, X2, X3를 갈 때 이제 처음에 함수가 작동하기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 조건도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보통은 랜덤 이니셜라이저를 하거나 1로 두거나 0으로 두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일단 정리를 하자면 RNN을 풀어서 쓰면 이런 구조가 되고 이게 RNN이고 ANN과 비교했을 때 셀프 피드백 룹이 있다, 존재한다 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상태가 의미하는 것이 뭐죠? 히든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의 히든 레이어의 스테이트다. 자, 상태 XT는 이전까지의 상태와 이전까지의 입력을 대표할 수 있는 압축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자, 우리가 아까 우리 RNN 모형을 제가 빨리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가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인풋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아웃풋이 나올 거예요. 이 그림 보면 이게 RNN이라는 걸 이해가 가시죠? 히든 레이어, 인풋, 아웃풋. 자, 지금 우리 T예요, 얘가. 상태 XT는 이전까지의 상태와 이전까지의 입력을 대표할 수 있는 압축본이라고 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화살표가 다 내려오잖아요. 다 내려와요. 다 옆으로 가요. 밑으로 오른쪽으로 가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는 이 모든 정보들이 다 내려와서 결국에는 지금 이 XT를 만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XT는 이전까지의 상태와 이전까지의 입력을 모두 대표할 수 있는 압축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100% 맞진 않아요. 그런데 일단 100% 맞진 않는데 그렇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태 XT는 시계열로 들어오는 입력들을 최대한 상세히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우리 히든 레이어, 히든 스테이트가 좀 많아야 최대한 우리가 상태를 많이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입력의 어떤 특징들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압축본이다가 아니라 압축본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100% 맞진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최대한 상세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약간 RNN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왜 압축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압축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원래 풀고 싶었던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자, 시계열 데이터 어떤 제가 어떤 문장을 하나 써볼게요.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제 이 단어를 우리가 예측을 해보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 데이터를 받아서 다음 거를 예측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3gram 랭귀지 모델을 사용해도 되고, 학습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인풋이 3개짜리고 아웃풋이 하나짜리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원래 풀고 싶었던 문제는 이 피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 3개 단어를 모두 봐야 돼요. 그쵸? 앞에 3개 단어를 모두 봐야 돼요. 어떻게 되냐? I like eating. 이게 들어가요. 뉴럴 네트워크로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히든 상태를 거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피자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상태들이 있을 것이고, 아웃풋이 나와요. 인풋이고 아웃풋이에요. 여기 뭐죠? 스테이트죠. 히든 스테이트. RNA의 특징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것이고, 밑에 아웃풋도 나와요. 이거 왜 사용 안 하냐? 이거는 우리 관심 없어요. 왜냐면 우리 아웃풋만, 맨 마지막에 아웃풋만 보면 되니까. 보시면 이 원래 풀고 싶었던 문제는 인풋과 아웃풋을 다이렉트하게 연결해줘야 돼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하게 연결을 해줘야 돼요. 이게 원래 풀고 싶었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First Order System을 사용을 해서 안에 이 히든 스테이트들을 둬요. 이 스테이트들을 간접적으로 거치게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고, 이런 식으로 오고, 바로 오고. 히든 스테이트를 거치게 하기 때문에 약간의 변형이 생겨요.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거치게 해서 대신해서 우리 First Order 시스템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 마지막 스테이트 있죠? 이 마지막 스테이트. 이 마지막 스테이트에서 I에서 오는 정보도 거쳐가고 like에서 오는 정보도 거쳐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는 I like eating의 이 정보들을 모두 포함하는 압축본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바로 오는 것과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스테이트를 거쳐서 간접적으로 오는 이 모델을 First Order Markov 모델이라고 불러요. 자, 왜 First Order라고 부르냐? 스테이트는 바로 앞에 거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Second Order Markov 모델은 무엇이냐? 이렇게 화살표 하나 더 생겨요. 이 전전 상태에서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RNN에서는 보통 이런 것은 사용을 하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까지는 사용을 안 하고 First Order Markov 모델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RNN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약간 봤어요. 인풋이 들어오면 간접적으로 히든 스테이트를 거쳐서 아웃풋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 RNN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함수들이 있고 어떤 웨이트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에서 근사한 함수는 두 개죠. 뭐죠? F고 H예요. 자, U가 있고 X가 있고 Y가 있는데 셀프 룹이 돌죠. 여기서 어디 부분이 F고 어디 부분이 H냐? F 부분은 이 부분이랑 이렇게 셀프 피드백을 도는 이 루프까지 우리 F예요. 그 다음에 H는 어디냐? 우리 X에서 Y로 가는 이 부분이 함수 H예요. 이제는 익숙하시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수 F와 H를 근사하기 위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한다 라고 하고 F, H 근사하기 위해서 뉴럴넷을 사용을 한다. 뉴럴넷이 두 개 사용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뉴럴넷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어떤 식 형태, 포뮬러 형태로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사용을 하네요. 선형 모델이죠. 웨이트가 곱해지고 바이어스가 더해지고 거기에 비선형성을 부여해요. 이걸 뭐라고 하죠?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f와 h도 똑같이 표현을 해볼게요. f는 2개의 입력을 받은 비선형성 함수고 h는 1개의 입력을 받는 비선형성 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근사를 할 수 있어요. xt-1에 어떤 웨이트가 붙고 ut에 어떤 다른 웨이트가 붙고 바이어스가 더해 있어서 여기에 액티베이션이 붙으면 xt가 됩니다 라고 근사할 수 있어요. yt, output은 어떤 현재 스테이트에 대한 어떤 웨이트가 붙고 바이어스가 붙어서 액티베이션이 나와서 아웃풋이 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사용하는 파워트 매트릭스 몇 개인가요? wxx, wxu, bx, wyx, by 총 5개입니다. 자, 그림 u, x, y 그래서 셀프 루프 여기서 wxx는 어디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요. wxu가 여기 들어가는군요. wxx는 여기 들어가죠. 셀프 루프. wyx가 여기 들어가죠. 바이어스도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바이어스. bx는 여기 들어가겠죠. by는 여기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뉴럴 네트워크 그림과도 매칭이 돼요. 여기서 비전형 함수 시그마가 붙고. 네, 이거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많이 본 입장에서는 좀 약간 당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시그마, 우리 히든 레이어로 가는 시그마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뭐 무조건 사용을 하죠. 밸류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yt, 출력을 내는 이 함수는 어떻게 하죠?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의 경우일 때 다르죠. 리니어를 사용하느냐, 소프트백스를 사용하느냐의 차이죠. 그렇게 우리 시그마도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RNN을 우리가 직접 ANN처럼 웨이트 바이어스 하나 다 정의해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일반적인 RNN 함수를 패키지를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취향껏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제가 다시 가져왔어요. ut가 있고 xt가 있고 yt가 있고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계속해서 보셔야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그냥 막 사용하지 않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야 어떤 새로운 문제를 볼 때 내가 어떤 뉴럴 네트워크 사용을 하는데 이 뉴럴 네트워크에서 어떤 부분을 조절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수정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에요. 이렇게 y, x가 있고 여기 바이어스 by가 붙고 바이어스 bx가 붙어요. 이런 식으로 셀프 피드백 룹이 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여기에 제가 아까 뭐랬죠? 추가로 초기 조건을 부여해줘야 된다. 초기 조건은 그냥 랜덤하게 줘도 되고 제로로 통일해줘도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트레이닝은 어떻게 하냐? back propagation을 사용합니다. forward propagation 다 돌린 다음에 gradient로, 로스를 gradient로 때려서 back propagation을 시키면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쓰는 파이썬 툴인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이런 것들이 해줄 것이에요. 특히 우리 시간에 따른 backpropagation을 backpropagation through time, BPTT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논문에서는 자주 등장을 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니고 그냥 현학적인 단어예요. backpropagation이 한다. 그냥 RNN의 backpropagation을 backpropagation through time이라고 부른다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빈 페이지네요. 자, 그런데 이제 RNN에서 어떤 문제를 풀 것이냐에 따라서 타입이 여러 가지로 나눠요. many to many, many one, one to many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 아까 그 펼쳤던 그림 있죠? 펼쳤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네. 빨리 그리기 위해서 그냥 인풋을 제가 동그라미 표현을 하고
state를 name으로 표현을 할게요. state를 name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output을 sem으로 표현을 할게요. 그럼 이들 사이의 연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인풋에서 state로는 바로 떨어지고 state에서 output으로도 바로 떨어져요. 그리고 state와 state 사이를 연결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many to many는 말 그대로 인풋도 여러 개고 아웃풋도 여러 개라는 뜻이에요. many to many는 인풋을 여러 개를 넣어요. 인풋을 여러 개로 넣어요. 그러면 아웃풋도 여러 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트레이닝 할 때도 어떻게 하나요? 트레이닝 할 때는 실제 참값 있죠? 참값이랑 차이를 보고 얘네들에 대한 전체 로스를 계산해줘서 백프로포게이션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many to one은 뭐냐? 아웃풋이 하나예요. 이 아웃풋이 하나예요. 요거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프로포게이션을 할 때도 얘네끼리만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보지 않아요. one to many는 무엇이냐면 인풋이 하나고 아웃풋이 여러 개인 거예요. 인풋이 하나, 인풋 하나만 넣었을 때 아웃풋은 전체를 다 로스 펑션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many to many와 many to one, one to many 각각 사용하는 분야는 달라요. many to one 같은 경우는 뭐죠? 시계와 예측 같은 거 할 때 많이 써요. 그리고 아까 I love eating pizza에서 피자 예측할 때 I love eating many죠. 인풋이 여러 개. 피자 원 하나죠. 예측했어요. one to many는 생성할 때 많이 쓰여요. 딱 하나 주어졌어. 뭐 문장 생성하는 거. I 하나 줬어요. 그럼 이제 자기가 알아서 인공지능이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one to many예요. many to many 번역. 안녕하세요, 헬로 이런 것처럼. 물론 그거는 one to one이네요. 문장 단위를 번역을 할 때 문장 있으면 뭐 한 5, 6단어는 될 거잖아요. 한국어 문장을 입력해주면 영어 문장으로 번역해주는 거. many to many죠. 단어 대 단어대로 이제 해야 되니까. 사실 many to many는 우리 다음에 배울 sequence to sequence 모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룹니다. RNN에서 many to many는 잘 사용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일단 many to many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sequence to sequence는 many to one에서 one to many인데 이거 사라지면 many to many죠, 그렇죠? 결국에는 many to one에서 one to many인데 어떤 RNN을 두 개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many 들어간 다음에 one을 가져와요. 그래서 다시 one에서 many 내부에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sequence to sequence 모델이라고 배우는데 자세히 번역 섹션을 다루면서 제가 한번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리를 하자면 Recurrent Neural Network는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기에 용이하고 어떤 특징이 있냐? 인풋이 있고 히든 레이어를 거쳐서 아웃풋이 나오면 얘네들 셀프 피드백하는 룹이 존재를 한다. 그리고 이 셀프 피드백을 하는 룹이 바로 ANN과 RNN을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라고 보면 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ANN의 경우에도 U, X, Y 이런 식으로 가는데 히든 레이어가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X1, X2 이렇게 해서 Y로 갈 수도 있잖아요. Recurrent Neural Network도 마찬가지예요. U, X1, X2, Y 이런 식으로 히든 레이어를 두 개 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셀프 피드백 룹도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셀프 피드백 룹도 늘어날 수 있다. 여러 개를 쌓을 수 있다. 쌓으면 단점은 있죠. 학습 시간이 매우 늘어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구현을 할 때 또 결정해야 될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